네, 가정의 달 위즈덤 칼리지 함께 가족이 들으셔도 좋을 예. 네, 저희가 한번 잘 엮어봤습니다. 뭐 부모와 자제분들 함께 저희 3프로와 함께 하시죠. 네, 저희 7살 아이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의 달 가족 같은 분이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금요일 복장. 편합니다. 예. 네. 자 근데 그래도 막 영어 막 써 있는 이런 티셔츠 이렇게는 못 입으시죠? 예. 입어도 되긴 돼요 안 회사에서. 되는 거 안 있죠. 되는 거죠? 청바지, 뭐 청바지 안 반바지. 되고. 그래 스노우피크는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 정도. 스노우피크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네, 그 정도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미국 마감부터 보고 갈까요? 예, 나스닥은 0.66% 하락 그랬는데 다우는 0.66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0.18%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그 중간에 있는 약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PPI 때문에 그랬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전월비 0.2%, 연간 2.3%. 연준의 금리 동결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일부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운을 하락을 했는데요. 그건 팩웨스트 뱅코프가 예금이 9.5%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 대비 2.2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인가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및 금융 불안을 반영하면서 다운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 기대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상승하면서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알파벳은 4.3%로 상승했고요. 넷플릭스 2.7%.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 상승했고요. 오. 테슬라가 2.1% 상승, 아마존이 1.8%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요. 예. 이들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지수가 저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주표가 두 개 크게 중요한 게 나왔죠. 그래서 그걸 잠깐 차트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PPI입니다. 중간에 빨간 걸 긋은 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긋은 겁니다. 보면 2017년, 18년도에 이때도 2.3, 2.4, 2.5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2.3이에요. PPI는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다 와 있습니다. PPI는 그러네요. 아주 의미 있는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 여기 이제 생산자 물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옆으로 지금 횡으로 걸었는데 팬데믹 이전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서비스 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물가 이 부분이 이제 하락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빨간색은 지속 신규 수당 뭐 2주 연속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 파란 선은 일주일 가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훅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긴축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역시 고용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오르면은 또 그러면은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 또 빠져 이게 들쭉날쭉했거든요. 이거 주간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요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지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결국은 고용 수화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준이 긴축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쪽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빅테크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쪽 섹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입만 열면 얘기를 하는 게 이 고용을 얘기하고 있고 옐런 장관도 계속 그래요. 고용이 탄탄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었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방향을 보면서
지금 월가에서 연준에 바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지 이거 지표 보고 하면은 또다시 실물 경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22% 2,491포인트. 어제 아침에 나스닥 상승을 보고 출발해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위로 올라섰었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도 반등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빠졌을 것 같습니까? 언제 기준이요? 최고점 기준으로 그냥. 최고점 기준 예. 2차 전지 예. 한 20%? 그 대장주들이 30% 빠졌고요. 예. 그 아래 뭐 35% 빠진 것도 있고 40% 빠진 것도 그래요. 20% 알게 빠졌더라고요, 모르게 저는. 알게 모르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전 정보님 얘기를 하는 맞춰 거니까. 주셨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최고점에 사신 건 아니니까. 아주 고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20%씩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30%에서 40% 사이에 빠졌어요. 많이 이게 빠졌네. 보통 통상적으로 지수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도요. 고점 대비 30% 선에서 보통 피보나치 수열, 옛날에는 기초 분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피보나치 수열. 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오면은 네. 기초 분석상 반등을 주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 반락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빼고 근데 통상적으로 30% 50% 룰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30% 정도 오면은 야 이쯤 빠졌으면은 가격 부담이 좀 해소가 됐다. 다시 가든지 저가 매수가 아니면 들어와서 아예 그냥 꺾여서 그냥 예. 아니면 들 빠지고 옆으로 기든지. 예, 그렇죠. 뭐야, 세 가지 그거? 경우가 있는 항상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보면 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갈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엔 와 있다. 예, 그렇죠. 가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디로 갈 줄 모르나. 반등 시도를 보통 하죠. 어디로 갈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개별 주가는 차트나 수급이나 개별에 영향을 주는 내용,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매크로의 이벤트를 가지고 시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점에 왔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도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가거나 세게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자제가 된다는. 밑으로 가는 건 자제예요? 더는 안 빠져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목별로 네. 다 다른 거잖아요. 시황별로, 30% 섹터별로. 빠지고 나면. 예. 그러니까 30% 빠지고 나면 예. 그 다음에 위로 가거나. 저는 지수는 10% 정도 빠졌거든요. 네. 지수와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반등 시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건 네네. 생각이고요. 네네.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확인되냐 말씀 주셨으니까 네. 우리가 주식을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주가 떨어져 돌파할 때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30% 떨어졌어요. 어떤 주식은 반등을 하고 어떤 주식은 옆으로 가고 어떤 주식은 더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주도주는 그게 많이 안 빠지더라. 그래서 주도주에서 해야 된다. 주도주는 다시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이익 성장에 있는 성장주들은 밑으로 가지 않고 가격 조정이 되면 다시 오르더라.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매매 기술입니다. 거기서 그 순간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종목이어야지 돼요. 그렇죠. 30%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거래를 실으면서 막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더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모르는 악재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거기서 더 많이 빠지면 이후에 다시 고점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조정을 보였다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거는 매도가 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매도가 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자 이제 조정 끝났나 보다 그리고 매수가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더 팔 사람이 많느냐, 더 살 사람이 많으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게 거래량과 차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목을 우리 요즘에 우리 3프로에도 개별 기업을 분석해서 주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좀 출연을 좀 안 하시잖아요. 예. 개별 기업의 보고서들의 신뢰도를 많이 잃었어요. 지금요? 지금 많이 잃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개별 기업의 보고서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안 보세요? 그걸 봐야지만 어떻든 뭔가 이 향후 스토리를 아니까 보긴 보지만은 네. 그렇게 신뢰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거기서 어떤 섹터가 나오든지 종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지금 주가가 높으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주가가 낮으면 바로 오를 수도 있고 타이밍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거는 온전히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얘기도 하고 주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좋으니까 그냥 사자. 이건 아니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3%만이 아닌 모든 증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목 얘기가 나오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종목 얘기 별로 안 하니까 저한테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종목이나 섹터를 얘기하면 니들이 얘기할 때 고점이다. 너희들이 얘기한 거 했다가는 다 뭐 손해 본다. 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던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조언을 준 거고 네. 내가 그 조언을 선택을 가지고 투자 풀을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은 살 상황이 되면 사고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네. 30% 룰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이게 봤을 때 한 그 정도 되면은 가격이 이 정도 조정됐으니까 이제는 좀 반등을 노리고 사야겠다. 이런 게 들어온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2차 전지들이 약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 지금 시황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어제 오전만 해도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예, 선물이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시 고점 후에 오후 1시까지는 소폭 등락하면서 약간씩 밀렸는데 오후 2시에 에코프로 BM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그쵸. 이게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전부 다 마이너스 되면서 곧바로 네네네. 빠지면서 어제 다른 시장이 주도 같이 하락을 빠졌어요? 예,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금 코스피 차트이고 코스닥 차트이거든요. 여기에 2시입니다. 2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이게 2시예요. 얘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이렇게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 마지막은 하락했다라고 어제 시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회사 회장님은 들어가신 게 아닌데도 같이 빠졌네요. 옛날에는 그리고 다른 대기업 뭐 이렇게 회장들은 들어가면 막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랬었죠. 그거하고 좀 다른. 그리고 사실 이건 우리 뭐 어떤 여의도에서 어제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롭게 나온 거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심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표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수급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로봇, UAM 등 일부 테마 종목들만 이제 순환하면서 요즘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순환 종목들 중에서도 소형주 위주로만 상승합니다. 이건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 안 좋다는 거예요. 퀄리티 자체는 좀 안 좋아졌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시황 예. 관련해서 오늘 한번 미국의 볼까요? 4월 수출 물가 지수 나오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옵니다. 약간씩 영향을 시장에 주는 거고요. 자,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또 오랜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지금 써놓은 걸 보면요. 유가가 지금 71달러예요. 많이 떨어진 떨어졌네요.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38%예요.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예요. 제가 이거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달러인데스가 101.8로 떨어졌다가 100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원화가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330원 올라왔어요. 5월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 5.18%예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금융 불안 그리고 은행발 금융 불안을 반영하면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겁니다. 이게 그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지 않겠냐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느냐, 위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한동안 이게 얘들이 옆으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가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도 아래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경기 둔화 및 침체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고,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 인하할 거다. 이게 지금 시황 매크로 시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거래할 거냐를 여기에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불러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대 피해 섹터가 바로 나스닥과 기술주요, 성장주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화두가 있는 게 자율주행 전기차, AI, 로봇 여기에요. 이런 성장 네. 동력도 빅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재무 상태 및 글로벌 경쟁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입니다. 이 박스는요, 제가 일부러 그냥 지우지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쳤던 마지막, 그러니까 3주 전부터 제가 이거를 매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3주 전에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이제 있다고 표현드렸는데 그 2주 동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돌파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얘는 하셨었죠. 내려와 있습니다. 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그리고 S&P 500 지수 우리 코스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옆으로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그냥 옆으로 있거든요. 나스닥은 돌파했습니다. 오. 나스닥은 연중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이거를 텍스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나 IT나 또는 지수 전체가 좀 힘있게 가지 못하는 거는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나 아니면 마소나 뭐 이렇게 일부 종목들, 뭐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순수 반도체 쪽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에 이런 걸 못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분은 약간은 좀 되고는 있지만 어떻든 나스닥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성장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가총액 그다음 높은 게 뭡니까? LG 2차 전지 예. 성장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기차. 그러니까 나스닥이 강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다운은 빠지고 이게 지금 하루가 아니에요. 이거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은 빠지고 나스닥이 간다는 거는 시장이 기술력 있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계속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탑에 있는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간다라고 지금 미국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쪽은 그나마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쪽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테마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은 자동차 좋고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 좋고 전기차 부품 또는 배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반도체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잖아요. 소부장들이요. EUV인 SNS텍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맨날 시황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지만 이 시황 속에서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0포인트를 두고서 이제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터닝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코스닥은
요번에 이번 여러 가지 노이즈들 사태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연초 오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와 수급 안정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테마와 종목이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차트 보면요, 우리나라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이것도 똑같이 제가 지금 3주 전에 보여드린 그 박스인데요. 돌파했다가 이때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돌파의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돌파 후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 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향을 이제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우리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코스닥입니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고 훨씬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파르게 내리면은 또 반등도 가파르게 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와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다음 주는 5월 이제 15일서부터 19일까지인데요. 중요한 뉴스는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네요. 빅 이벤트가 다른 게 없잖아요. 예, 별다른 게 눈에 띄지 않네요. 눈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경기 지표가 나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18일 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거 터닝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G7 정상회의가 다음 주말부터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지표, 경기로 이제 시장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금리 이런 물가보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는 오늘 뭐 큰 뉴스가 몇 가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테마가 형성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가만 몇 가지 그냥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1월부터 4월에 기업 파산이 236만 건으로 2010년 이후 최다라고 하네요. 지금 전년비의 2배가 됐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금리 시대에 만들었던 버블이 마감된 거다.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파산했느냐? 재량 소비재,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재량 소비자 기업이 제일 많이 파산했다. 가장 큰 것이 최근에 나온 게 배드베스 앤 비욘드 이거 파산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번부터는 이제 지금 최근 2, 3일간 테마가 이루어진 종목들이 왜 이루어졌나라는 뉴스들이에요. K 컨텐츠의 실적 성장으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YG엔터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575억, 영업이익 364억, 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이거 분기입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 313억. 그러면서 블랙핑크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이런 쪽이 좀 몰라요. 게임하고 엔터 쪽을 좀 모르는 제가 잘 편인데.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는 편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4월에 도쿄 멕시코, 5월에 마카오 방콕, 6월 오사카 이게 쭉 써온 거는 네. 제가 뭐 이거 광고하려고 써놨겠습니까? 이게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남았는데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 어떻겠냐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K 컨텐츠의 그 수출 실적들이 네.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엔터 쪽의 4사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맞아요. 주가 계속 올라오면서 그래서 시장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 예. YG 전망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YG 전망했나요? 예. 뭐였죠? 그 앞에 줄 쓰면 핫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앞에 줄 쓰면 네네. 그때 엠믹스, 엔믹스. YG. 네. 지금 줄 쓴 건 저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예, 예. 네, 이 K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대모쭉. 예, 웹툰, 웹소설 예. 이쪽으로 또 난리가 난 컨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스타들 굿즈 판매보다 오히려 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문화 연구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 문화산업 연구하시는 분하고 얘기 들어보다가 이게 지금 나온 거에 그 해외 순방 일정 순방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걸? 공연. 예, 공연 해외 공연 일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음반 팔다가 네. 굿즈 팔다가 이제 해외에서 공연하기 시작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 공연이 일정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반하고 굿즈 판매로 먹는 거는 충분히 많이 네, 번다. 네. 라는 것의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에스파도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뉴스는 진짜 단신들입니다. 근데 테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요게 있었는데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비롯한 지방 규제 전면 완화 착수. 이건 어떤 테마예요? 굉장히 많죠.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건자재. 되게 많아요. 예, 되게.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왔다는 거고요. 이거 뭐 아마도 각자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 좀 찬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있는 주식시장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 있잖아요. 이거 말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부를 같이 논의해보자.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팬데믹 때 시범 사업 있었거든요. 팬데믹 열어줬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엔데믹 끝났잖아요. 그게요. 그러면서 다시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요. 바이오 원격 진료나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원격 진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저는 사실 얘네들이 왜 오른가 했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이런 뉴스가 전해드렸나 싶긴 한데 지금 테마가 이런 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잖아요. 이 얘네들이 굉장히 세요. 이번 주에 아마 제일 셌을걸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랑은 별도로. 예, 4년 만에 최다 발생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쪽은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주가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의혹에 CFD계에서 3,400개 전수 조사한다. 전수 조사한다고 근데 여기도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요? 아니, 이건 테마가 아니고요. 이건 마지막 뉴스예요. 마지막 이제 뉴스. 뉴스가 있다. 마지막 뉴스. 요거는 이제 시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CFD가 뭐 옳다 그러다 뭐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시장의 참여자로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문제점도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유동성과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줘야 돼요. 빨리. 제가 주식 참여자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금융당국들은 이게 나오고 나서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그 사이에 심리의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끝내주고 강하게 하던 어떻든 강하게 빨리 끝내주는 게 시작은 깔끔하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 정정합니다. 그 엠믹스는 JYP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 터질 뻔했습니다. 네. 자, YG 아니고 예, JYP. 제 와이프가 산 주식도 JYP. JYP.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예. 네, 이선엽 장군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